안녕하세요. 최진석입니다.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3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전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4개 분기째 역성장인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침체와 함께 중국 정부의 아이폰 사용 금지령 등 중국발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불똥이 애플로도 튀는 모양새인데요. 애플의 역성장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이를 타개할 돌파구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실적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 감소한 89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전망치를 넘어서는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익 지표는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은 26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도 11% 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 1.46달러로 예상치인 주당 1.39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애플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이폰은 3분기 매출이 438억 1천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애플워치와 에어팟을 포함한 웨어러블 부문 매출은 3% 감소한 93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애플은 최근 여러 분기에 걸쳐 맥과 아이패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3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서비스 부문 매출은 매 분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 매출은 애플 앱스토어와 애플 뮤직 등을 말하는데요. 올해 3분기에도 시장 전망치보다 16% 많은 22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침체 속에서 애플이 3분기 실적은 비교적 순탄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폰 금지령이 내려진 중국 시장이 문제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애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설상가상으로 중국 화웨이의 신제품이 흥행에 성공하며 아이폰 15의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5G 속도에 필요한 칩을 공급받지 못했음에도 지난 9월 5G 속도를 지원하는 새로운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출시 후 보름 만에 150만 대가 팔려나가는 등 현재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 리포트는 지난주 아이폰 15의 출시 판매량이 아이폰 14 시리즈보다 낮았다며 같은 기간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1%포인트 하락했지만 화웨이는 9월에 중국 시장 점유율을 4%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애플은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팀쿡 최고 경영자가 최근 중국을 깜짝 방문해 애플 스토어와 공장을 찾아가고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팀쿡은 이번 여행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애플의 중국 내 최고 제조 파트너사죠. 폭스콘이 정부 당국의 세금 및 토지 사용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애플의 3분기 중국 내 매출은 150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억 달러 감소했는데요. 애플의 세계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에서 얼마만큼 점유율을 지킬 수 있느냐가 4분기 실적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애플의 겨울이 일찍 찾아왔고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애플을 둘러싼 리스크를 분석했는데요. 애플의 3분기 실적은 최신 아이폰이 힘차게 출발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폰 13 출시 당시 강력한 수요로 매출이 47% 증가했던 2021년과 비교를 한 것인데요. 이 매체는 4분기 기대도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은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해 월가가 기대했던 5% 증가율을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애플이 매년 구글로부터 받는 수십억 달러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구글은 자사의 검색 엔진을 애플 기기의 기본 설정으로 만들기 위해 매년 애플 측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 왔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이 비용이 구글 측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 왔고요. 최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재판이 2달째 진행 중인데요. 이 재판에서 지난달 30일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가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 측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올해 구글로부터 받은 비용은 1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애플의 주당 순이익의 약 17%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팩트셋 추정치에 따르면 4분기의 아이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은 주목할 만한 회복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4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애플 매출의 19%를 차지하는 중국의 리스크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이후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시장이 바닥을 찍고 내년에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시장도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애플은 이전보다 성능을 강화한 새로운 맥 컴퓨터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팀 쿡 CEO가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 콜 오프닝 멘트에서 중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에 비해 인도는 3번 언급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애플이 신흥시장이자 제조업 중심지인 인도에 대해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생산과 판매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가 향후 중국을 대체할 애플의 주요 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